번째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이런 것 같아요. 나타나기 전에는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서구의 경우에도 뭐 한 일반화된 것은 한 세기 정도, 1.5세기 정도, 뭐 100년, 150년 정도 된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연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다 모아서 옛날에는 살아야 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다 받으면서 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먼저 머리에 넣어두고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뭐 고용된 사람이고 아니고 간에, 가정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미성년자라도 다 개인에게, 어르신이라도 다 개인에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하면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보조금을 드릴게요. 가난하면 드릴게요. 취업하려고 노력하시면 드릴게요가 아니고 그냥 먼저 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기본소득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요약하자면 모든, 보편성, 사람, 개별성, 조건 없이, 무조건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황당하죠? 황당하지만 나중에 당연해질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소득제라는 아이디어는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바네르지 디플로 부부가 같이 노벨 경제학상 탔죠. 이 두 분이 빈곤경제학 연구하는 분들인데 세계를 다니면서 빈곤지역을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연구 업적이 좋으니까 노벨 경제학상 탔겠죠. 이 두 분이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빈곤국가의 빈곤을 해소하는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에요. 이 일론 머스크는 되게 저 우스운 일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네, 자동차.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 깨진다 그랬는데 깨졌어. 맞아요. 신차 발표한다고 신차 발표해서 딱 이 방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공을 가지고 딱 던졌는데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그렇게 생중계됐어요. 하여튼 그런 웃긴 일도 하지만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내가 좀 이 첨단 산업을 좀 해봤더니 일자리를 다 없앨 거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소득을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우리도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그거 안 된다.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본소득 주장합니다. 예컨대 이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페이스북 창업자죠. 이분도 보편적 기본소득제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인데 기본적인 생계 문제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른 걸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경쟁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각자 소신에 따라서 살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기업가들, 학자들, 빈곤, 첨단 산업 이렇게 다른데 기본소득제를 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일단 밥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벌어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밥 한 그릇은 다 똑같이 먹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나가서 일을 하든지 나가서 뭐 혁신을 하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든지 놀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의아한 게 그러면 상위 우리나라로만 따랐을 때 상위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저거 의문이 가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받았을 때 경제적 자유를 느끼자고 받는 건데 상위 5%인 사람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느끼고 있는데 굳이 줘야 되나? 하위 뭐 50%한테는 이 돈을 준다라는 거는 납득이 가는데 이미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왜 이 돈을 줘야 되는 논리가 뭔지 그걸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위에 있는 분들은 내겠죠.
누군가는 돈을 내야 다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지겠죠. 우리가 과세 제도를 정의롭게 운영한다면 똑같이 주지만 거둘 때 어차피 차등해서 걷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걸 가려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는 것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걸 가려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드는 굉장히 큰 행정 비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 뭐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간소화할 수 있다. 행정 비용을 없앨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나눴을 때 갖는 어려운 분들이 느끼는 모멸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저 부유한 쪽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이걸 복지함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걸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기본소득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 하나만 더.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복지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복지 행정에 그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가 줄어드는 거는 또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부정적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을 하고 있는데 1000명이라는 사람이 일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1000사람이 나갔다.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하는 대신 서비스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지 종사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서 어르신들 돌보면 되죠. 직접적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고. 이런 걸 보통 서비스라고 하고요. 행정 비용이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보다는 서류 작업이라든지 규제를 해서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세스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일은 줄이고 복지 서비스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분들은 서비스 영역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쪽을 굉장히 단순화해야만 그러니까 복지 행정 쪽을 단순화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